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의 강사분들 중에 제가 또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되었네요. 네. 제가 강의 전에 드리는 첫 마디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입니다. 그럼 기대감이 올라가시겠죠? 네네. 네. 그럼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글로벌 자산 관리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재테크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재테크보다는 어떤 기술적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될 건가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수님을 뵙고서 1인 경영, 수업을 들은 지도 벌써 6년이 된 것 같습니다. 6년 전이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이제 교수님 뵙고 나서 바로 저희가 1인 기업을 출발하면서 또 법인을 만들게 돼서 더원 자산관리가 이제 작년 말에 5주년을 또 맞이하게 돼서 또 행사도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강의도 여러 곳에 많이 합니다만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의 목표는 예전에 그 1인 기업 하면서 제가 목표를 세웠던 것이 제 개인적으로 1인 기업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을 100명을 양성하는 게 또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또 달성이 됐었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돈으로부터 또 좀 해방이 되고 또 내 돈을 관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또 될 것 같아서 좀 많은 모습으로 변한 저의 모습과 함께 오늘 또 진실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두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실패도 하고 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시행착오가 있었던 이유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았던 게 좀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어떤 전략이 있을지 여기를 토대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뭔가 생각하고 내가 정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획기적인 도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재테크 서적뿐만 아니라 이런 자산 관련 책들을 읽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작가 아시죠? 예전에 앤서니 로빈슨, 지금은 이제 토니 로빈스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2015년도에 머니라는 책을 씁니다. 50명의 재테크, 전 세계 유명한 재테크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머니라는 책을 썼는데, 그 머니라는 책에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서두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에 상장된 500대 기업 중에 98%가 쓰고 있는 CRM 고객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마크 베니오프인데요. 마크 베니오프가 토니 로빈스를 만나서 이 V2맘이라는 툴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됐는데요. 이게 약자입니다. 두 개의 V와 그다음에 MOM의 약자인데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비전이고요. 두 번째는 가치고, 세 번째는 방법, 네 번째는 장애물, 다섯 번째는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호응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또 네.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측정 방법에 대한 것들을 툴을 만들어서 한 장짜리로 이거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것들을 정립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따라하는 게 먼저 순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경영 방침을 V2맘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토대로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이걸 토대로 같이 목표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분들은요, 이걸 같이 다 만들어 갑니다.
개개인별로 다르지만 공통의 목표가 생기고 공통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요 하나의 툴로서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로써 많은 성과를 이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오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쓴 이 툴을 소개해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또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브랜드를 좀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객의 삶을 바꾸는 자산관리 브랜드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더원 에셋이라고 하는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같은 사람 이제 100명을 양성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 중에 1호가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이제 1인 기업 수업도 듣고 여러분들 같이 있는 커뮤니티도 있으신 분인데, 금융 쇼핑하는, 앞으로 넘어갔네요. 금융 쇼핑하는 엄마라는 브랜드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윤상숙 저희 회사 부대표님이신데, 금융 쇼핑하는 엄마, 줄여서 금쇼맘이라는 타이틀을 저와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는데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이걸 브랜드 만들어서 책도 3권이나 쓰시고요. 작년에는 AFPK라고 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관리하는 협회의 대표 강사로 또 나서가지고 인터뷰도 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최근에는 우리 고령화 시대가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은퇴 시장에 대한, 또 은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아름다운 은퇴 설계 연구소라고 하는 또 브랜드를 만들어갖고, 여러분들의 은퇴에 대한 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가 2019년도에 교수님 만났을 때는 단지 10명 이내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이 벌써 100명을 넘어가는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6년 전에 정확히는 세웠던 목표가 5개의 센터와 100명의 인원이었는데, 지금 5개의 센터와 100명의 인원을 달성하는,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저도 믿지 않았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교수님 말씀이었어요. 일단, 5년 후의 목표를 글로써 정확히 숫자로 적어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이제 저희 이력과 성장 스토리를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2007년도에 10년을 다니던 직장을 퇴사를 합니다. 이제 정확히는 제가 연구원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잘 나가던 연구원 생활을 그만두고 퇴사를 해서 어떤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죠.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고, 물론 그때 퇴사했을 때 뭐 응원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대부분 어때요? 또 아니다. 너는 그 잘못한 거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물론 저는 뭐 준비는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퇴사를 하고 나서 바로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한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어떻게 보면 거의 나락으로 가고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고, 그로부터 한 4년이 지난 후 또다시 두 번째 동업을 통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는 재무설계나 자산관리 같은 일을 친구와 함께 동업해서 시작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업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다시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 저한테는 어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생겼는데요. 물론 새롭게 저희 브랜드 더원에셋으로 창업을 하면서 이 경영에 대한 제가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김혜환 교수님을 2019년도에 만나게 되면서 상당한 도약 기회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교수님이 갖고 있는 툴을 통해서, 또는 프로시오를 같이 제가 교수님께 배우게 나면서 불과 4년 만에 아까 보여드렸던 5개의 센터와 100명의 저희 파트너분들을 모시게 되었고, 이 협업으로 많은 확장과 성장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제가 고민이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룬 이런 성장의 결과물을 앞으로 얼마만큼 지속 가능성 있게 가져갈 건가가 요즘에 제가 고민이고요. 그 고민을 해결하는 건 결과적으로 제 회사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가져가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그냥 성공한 건 아니었었고요. 성공이라보다 성장한 건 아니었었고, 이 앞선 과정에 이런 실패와 경험들이 많은 그 밑거름이 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제 고객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크게는 저희 고객은 저희 같이 일하시는
파트너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저한테 자산 관리를 받고 있는 고객분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고민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고객의 자산과 나의 일을 어떻게 앞으로 지키고 성장할 건가가 가장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이렇게 불확실한 금융환경에서 고객의 자산이 불어나는 게 아니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금융산업을 종사하는 저희 파트너 분들께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려워진 금융 환경에서 금융 또는 보험인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가 저희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 고객은 뭐냐 하면, 고객분들은 일단은 자기의 돈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자산 관리를 한다 그러면, 처음 만난 분들은 저한테 이런 반응을 보세요. 나는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자산 관리를 받을 게 있어요. 저는 되게 빚도 많고요. 저축도 못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산 관리를 받아야 되는 첫 번째 분은 빚이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을 하나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빚을 계속 지고 있거나 저축을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는 이거의 습관이 우리 자녀한테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축을 많이 하는 부모님 밑에서 저축을 많이 하는 자녀가 나타나고요. 항상 빚을 지는 부모님 밑에서 빚을 지는 습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경험이고 상담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산 관리를 받는 분, 저희 고객은요, 빚이 많거나 저축을 못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전략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네. 저희 성공 전략은 라포와 크레덜비 첫 번째, 관계와 신뢰라고 전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돈을 다루기 때문에 고객과 관계가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항상 변화하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AI 시대에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이 변화하는 것과 도전하는 거에 항상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저희 성공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관점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전환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를 할 때 항상 사람들은 우리는 애플의 핸드폰을 사고 나이키의 신발을 사고 맥도날드에서 그냥 햄버거를 사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그 회사들, 애플의 주식을 사고 스타벅스의 주식을 사고 맥도날드의 주식을 사는 관점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내가 소비를 했을 때 소비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수익이 났을 때 나한테 배당으로는 목록으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관점의 전환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공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인 기업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되게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불과 6년 전 사진인데 교수님과 저희 아주 풋풋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경영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확실히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저한테도 너무나 소중한 그림이었어요. 전 이걸 통해서 비전을 세웠고요.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이거를 시스템을 통해서 실행을 계속 돌아가는 이 트라이앵글이 저한테는 아직도 회사에서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림을 항상 제가 회사와 집에 붙여놓고요.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항상 비전을 수정하거나 전략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저도 이게 상당히 매해마다 제가 세우는 것들인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5년이 됐을 때 나의 모습은 과거에, 이게 오타가 좀 있네요. 오타가 아니군요. 과거 2022년도에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2030년대의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또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는 거에 따라서 2030년의 나의 목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불과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불과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시장으로 따지면, 금융시장으로 따지면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2020년 3월 달은요, 전 세계가 망하는 줄 알았고요.
저같이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대면으로 고객을 상담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 이제 망했다. 사람 못 만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줌을 통해서 강의를 시작했고 비대면으로 시작한 게 벌써 이런 성장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건 간에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펭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고객이 보는 관점에 똑같은 회색 펭귄이지만, 내가 만약에 핑크가 된다 그러면 고객은 달리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1인 기업을 하면서 나는 똑같은 펭귄이 아닌 어떻게 고객한테 달리 보이는 핑크 펭귄이 될 건가? 요거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나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고객한테 비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